아름다운 사람들도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규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사님께 도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외면한 지방자치 바로 세워야 주민이 행복해진다. 중앙 패거리 정치하지 말라고 지방자치 만들어놨습니다. 지방자치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역일은 지역민의 손으로, 다시 말해서 주민이 지역이 대표기관이 되는 지방자치 실행과 관련하여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지방자치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지방자치란 무엇이죠? 예, 행정부지사 송성락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어느 일정 구역의 일들을 지방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도의원이 된 지 31년 됐습니다. 32년 전에 미스터 지방자치라 불러주라 했던 당시 평민당 총재 김대중 대통령님이 도의원, 시의원 뽑아달라고 13일간의 단식 투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국가의 3요소입니다. 지방자치의 3요소입니다. 국민이 주민으로 바뀌고 영토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은 이렇습니다. 전라남도 광역 순천시 기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특별, 이게 지방자치단체 종류입니다. 주민이란 그 지역의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주민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악을 써도 못 알아묻기에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라남도민이 전라남 도의원을 뽑습니다. 순천시민이 순천시의원을 뽑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을 뽑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말한 것 중에 지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양만천 경제자유구역청 그 조합위원회 구성은 규약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전남도 의원이 네. 3명, 네. 그러니까 경남도하고 포함해서 의원이 4명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원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의 원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안에 도의원 숫자입니다. 빨간색은 해당 지자체가 포함되지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도의원 숫자입니다. 어떻습니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합위원을 선거로 뽑았습니까? 선거로 뽑지 않았습니까? 예, 규약에 따라서 이제 조합위원 중에 도의회의 추천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뽑은 대표와 함께 지방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어긋나는 겁니까?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규정이 있고요. 네. 규정에 따라서 조합위원이 선정이 알겠습니다. 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자,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손에 의해서 뽑혀야 하나,
이리 보니까 저렇게 파란색 분들이 이미 뽑혀 있어요. 뽑혀 있는 파란색 도의원들을 잠깐 경제자유개혁청에서 빌려 쓰자는 겁니다. 유식하게 표현하면 겸직하자는 겁니다. 자, 순천시의 파란 한 사람 임종기입니다. 임종기는 당연직 의원이고 광양시 여수시에 두 분, 네 분은 어떻게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의회가. 뽑아야 하나 이미 뽑힌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순천시의 빨간 오, 여기에 오학은 의원이 계십니다. 오학은 의원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주민입니까? 주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도 의원님들은 주민이냐고요. 그러니까 도 의원님들은 자, 우리 도 전체 제가 관할 주민이냐고 구역 안에 묻잖아요. 예, 주민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오학은 의원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이 뽑은 대표입니까? 우리 규약에 보면 제가 묻잖아요. 예, 규약에 따라서 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이 뽑은 대표냐고요. 임종기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입니까? 묻잖아요. 조합은 자, 구성원이 묻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예, 예. 오학은 의원이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도 아니고 주민이 뽑은 대표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주민의 대표 기관인 조합위원이 됐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된 거예요? 도의원 자격으로 됐습니까? 예, 도의회에서 자, 알았습니다. 추천한, 자, 예, 그렇다면 절차에 따라서 된 것으로 김한종 의원도 조합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의회 내부에서 결정한 아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원칙을 묻는 거잖아요. 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밖에 있는 오학은 의원이 지금 조합위원이에요. 예. 김한종 의원도 조합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본다면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세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김한종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지사님 답변이 틀린 겁니까? 경자청장이 잘못 공문을 보낸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규약을 제가 보고 묻잖아요. 이야기한 것이고요. 묻자. 규약에 의하면 아니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지사님 있습니다. 답변이 틀린 네. 겁니까? 경자청장 공문이 틀린 겁니까? 오랫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묻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추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김한종 의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묻잖아요. 이제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묻는 말에 드렸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전라남도 의회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고요. 이게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다고요. 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대표기관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 한번 봐봐요. 이거 어쨌습니까? 추천 대상자가 왜 다르며 추천 기간이 왜 다릅니까? 시키는 대로 꼭두각히 노릇 잘 하면 되는 겁니까?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냐고요? 자, 보입시다. 그 이유가 지금 여태까지 부신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도의원 사명이잖아요. 그 밑에 방향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시장 이러듯이 도의원 사명 앞에 방향만권 경제자유구역 내라는 이 문구가 삽입되어야 옳다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어떨 때는 이랬다, 어떨 때는 저랬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로 한정하는 것이 위배 여부를 말씀하셨습니까? 자, 제3호의 도의원 사명이라고 돼 있는 것이 예.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예. 자, 봐요. 절해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절해는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저게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을 아는 관계로 인해서 고문들 늘어나듯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 심판을 받아야 무효되는 거예요. 절해라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면 그냥 무효예요. 원인 무효예요. 이게 무효라면 무효인 저학구역에서 선임된 오학은 의원도 무효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저 규약 또는 저 행정을 무효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오학은 의원 개인의 사리 사용 문제가 아니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학은 의원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절해가 법에 위배되면 도지사는 제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재의결되면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에 가면 있으나 조합규약 바꾸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바꾸는데 협조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한번 추후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조합 규정은 지방자치의 코로나 바이러스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좀 과도한 표현인 것으로 저것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뭐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2원블록 49층 오피스텔 1006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역할은 뭡니까? 없습니까? 2원블록 개발 계획은 뭡니까? 예,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2원블록 개발 계획은 뭡니까? 2원블록 개발 계획은 뭡니까? 모릅니까? 49층 오피스텔 1006실 건축이 2원블록 개발 계획에 부합됩니까? 개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거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의 소관이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상 주거시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49층 오피스텔 1006실 건축이 신대지구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과 부합합니까?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주거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일반법과 구별되는 특별법에 따른 신대지구의 개발 목적 및 개발 계획의 특징은 뭡니까? 개발 계획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예. 자, 곧
교통영향평가서를 2020년 7월 20일 발의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라는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보를 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이 합당합니까? 글쎄요, 이제 국가기관에서 의결을 통해서 내려온 것인데, 합당합니까? 그 합당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자세히 모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이에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시행하라 해놨습니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라 했습니다. 개발계획이 상위계획이고 실시계획이 하위계획입니다. 자, 이원블록 개발계획입니다. 이원블록을 개발계획 속에서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만 오도록 개발계획에서 특정 지어놨습니다. 자, 시행사에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한다고 제출한 서류입니다. 오피스텔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용입니까? 주거용입니까? 예, 주거용으로 자, 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원블록 49층 오피스텔 허가 관련해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작성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도지사가 작성한 개발계획에 이원블록은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만 오도록 해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권장용도로서 대형 할인마트의 유통상업시설을 오도록 해놨습니다. 경자청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백화점 대형 쇼핑몰 말고 대형 할인마트만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 즉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습니다. 자, 권익위에서 이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장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오피스텔은 허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허용해라라고 합니다. 이 표 한번 보십시오. 임종기가 조합의원 시절에는 불허를 했습니다. 오하근 의원이 조합의원 시절에 불허를 했습니까? 허용을 했습니까? 만약 임종기가 계속해서 조합위원이 됐더라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힘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개발계획상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도록 해놨고 권장용도로서 대형 할인마트를 오도록 해놨고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이원블록에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임종기가 알고 있는데 오하근 의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를 보여달라고. 배협이라고 안 보여줍니다. 오하근 의원은 조합위원으로서 정보를 접근할 만한 위치에 계십니다. 만약 오하근 의원이 국민권익위의 의결서를 보시고서도 이걸 허용했다면 오하근 의원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요. 네. 간단히 지금 이원 블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영도 지역은 일반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아니 아까 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이걸 지금 봤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불허 취소 권고 사유를 한번 뜯어보십시다. 뭐라고 해놨는지. 이런 이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권장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즉 이런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은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즉 권장 용도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 부합하지 않는데요. 도지사가 정해놓은 개발계획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해놓은 지구단위 계획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극상이 어딨냐고요. 이게 무슨 놈이 넘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허용하래요. 일반법에서는 상업지역에 뭘 못하겠습니까? 오피스텔 하라비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대지구입니다. 그래서 삥 둘러 아파트 지어놓고 아파트 주민들 쇼핑하기 좋아라고 백화점 만든다고 공공시설용지 4,000평, 상업용지 4,000평을 백화점 만들기에는 좁다고 하필 8,000평을 해서 백화점 만들라고 특정해 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뚱딴지 없는 오피스텔이 온다고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고요? 신대지구에는 별도로 업무시설 용지가 따로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 49층 지라고 상업용지를 두 필지 합해 놓은 거예요? 목적어가 이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하고 경자청장 허용 사유 한번 보입시다. 국민권익이 뭐예요? 입장이 바뀌었으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얘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으라고 조합위원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오하근 의원은 이런 걸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묻지 않는 오하근 의원이 직무유기냐고 아니냐고요. 의원님, 우리 전남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부 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따지는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국민권익위의 의결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내용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전라남 것으로 도민을 보입니다. 상대로 제가 도정 질문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국민권익위의 불허 취소 사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 있다. 맞냐고 틀리냐고 물었잖아요. 저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냐고 틀리냐고요. 의원님께서 저기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아니, 저 부분을 묻잖아요. 하시는데요. 이제 저 부분을 다른 원리들이 좀 있는 아니, 것으로 저 부분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국민권익위의 의결의 부당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입니다. 첫째,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을 도외시한 채 하위계획인 지구단위 계획만을 일반법에 따라 언급하고 있는 점. 둘째, 합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를 합법을 전제로 한 합당 부당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국민권익위의 의결에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의 의결은 일고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틀렸습니다. 처음 경자청장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경자청은 왜 정답을 외면하고 오답을 선택했습니까? 부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은 지방자치의 코로나 바이러스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라고 해서 지방자치 잘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못 온다고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개입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신대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인구는 3만, 인구 밀도 헥타르당 100일, 주거시설 조성계 11,730호, 오피스텔 1,060이 오게 되면 인구가 얼마 됩니까? 얼마 되냐고요? 의원님,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기 때문에 아까 주거용이라고
아까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왜 그래요? 있는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데 추리소설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 수용계획 3만입니다. 오피스텔 1006실이 들어오면 인구 얼마입니까? 묻잖아요. 이게 개발계획이라고요. 오피스텔 1006실이 들어오면 개발계획부터 싹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자, 주거시설 1006실이 들어오면 11,730호가 몇 호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 그것이 주거용으로 된다 하면 자, 묻는 질문에 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헥타르당 인구 밀도 100이니 1006호가 더 들어오면 1006실이 더 들어오면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신대지구 개발 목적에 부합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이걸 갖고 어떻게 부분을 얘기해요. 자, 이거 봅시다. 국민권익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는 시정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수용한다고 따랐습니다. 그 담당자가 바로 건축환경팀장 김진현입니다. 김진현이를 지금 어디로 파견 근무를 보냈습니까? 예.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파견을 보냈습니까? 의원님, 무엇 때문에 파견을 보냈냐고 묻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무엇 때문에 파견을 보냈습니까? 파견을 보내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류를 위해서 파견 보내는 것이고요. 담당 팀장을 왜 보냈냐고요. 자,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서 보냈다고 했어요.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서 보냈다 했어요. 위법한 건축 허가를 위한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법한 내용이 확실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취소를 하든가 중단을 하든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네.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선월 하이파크 단지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연일 농성 중에 있습니다. 선월 주민에게는 단순히 토지 보상을 넘어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 건너 불보듯 하지 마시고 부지사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주시겠습니까? 예, 가서 현장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조합주야 부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직제 없는 의장 비서실 운영, 교육위원회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앞서 언급했던 지방자치에 기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멸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지방자치 실현은 곧 우리 주민의 행복입니다. 미스터 지방자치라 불러달라 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사투로 얻어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